자,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그 연말정산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뭐 연말정산을 뭐 배우자 쪽으로 밀어야 된다, 뭐 아니면은 과세표준,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더 많은 쪽으로 밀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게 또 항목별로 다 다르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에서 뭐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그러면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되고 뭐 요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조건 소득이 많은 쪽으로 미는 게 유리한 경우는 또 아니란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요거를 그 딱 하나에만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맞벌이이신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각 항목별로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전체를 동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판단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각 항목별로 맞벌이 부부 두 분이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유의사항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홈택스를 들어가 보면 연말정산 처리다 보니까 그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근로자들 대상으로 절세 안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 보는 게 좋은지 그 사용법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부터 뭐 뒤에 특별세액 공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 일단 맞벌이 부부라고 함은 뭐 두 분 다 근로자일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 두 분 다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를 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쪽이 사업자시다 그러면 일단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소득 요건은 결국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소득 요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건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보면 일단 기본공제죠. 기본공제는 보통 그 배우자 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양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으로 나눠가지고 보통 기본공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맞벌이 배우자이실 때는 여기서 지금 가정 자체를 500만 원 초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배우자 기본공제는 불가능하고 문제는 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타 배우자 외 부양 가족들을 어느 쪽으로 넣을 거냐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죠. 요 기본공제에서는.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은 이렇게 직계 존속이 됐던 자녀분들 직계 비속이 됐던 아니면 형제 자매가 됐던 부양하고 있는 부양 가족을 부부 중에 한쪽으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다 그래서 남편 쪽에서도 공제를 받고 부인 쪽에서도 공제를 받고 이렇게 중복해서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가 있어요. 근데 추가 공제가 있는데 이 추가 공제는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서 기본 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 공제를 적용받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남편 쪽에서 기본 공제를 받고 있다. 그 상태에서 경로 우대자 공제를 받게 되면 그 추가 공제는 남편 쪽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공제는 남편에서 받고 추가 공제는 부인 쪽에서 받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득 공제를 지나서 자녀 그 세액 공제 쪽에 가면 자녀 세액 공제가 있어요. 이 자녀 세액 공제 마찬가지로 기본 공제 대상으로 기본 공제에 넣어져 있는 자녀를 그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 세액 공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역시도 남편이 기본공제에서 자녀를 넣었는데 자녀 세액공제는 부인이 가져가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에 넣은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보험료 세액공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그러니까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본인이 받아야 돼요.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본공제 자녀를 기본공제를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자녀의 보험료를 부인이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도 일치해야 된다는 것도 유의사항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요거 역시도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인이 받고 요렇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소득 요건하고 나이 요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무리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내가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의료비, 그러니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데 소득 요건 때문에 그 배우자의 의료비를 내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배우자의 의료비를 갖다가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내가 지출한 경우에 내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병원을 갔는데 본인, 그러니까 배우자의 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소득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소득 요건에서는 위배가 되죠. 따라서 배우자를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했다고 해도 요거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도 마찬가지.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본인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 내가 못 받고요. 내가 지출한 기부금 배우자가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마찬가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나한테 기본공제로 올려져 있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본금은 내가 공제를 받는 거죠. 요것도 기본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도 소득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서는 내 카드로 사용한 건 내가, 그 다음에 배우자 카드로 사용한 건 배우자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거 역시도 부인과 남편이 각각 별도로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마다의 주의사항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누구한테 받는 건지가 유리한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일단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만큼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종합소득세 자체가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까 소득이 적으면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있고 많으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공제를 40%의 세금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게 아무래도 원칙적으로는 유리할 겁니다. 요게 공제를 만약에 100만 원 받게 된다 그러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4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거고, 10%의 세금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1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다 보니 당연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이 더 공제가 유리할 거고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건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 쪽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의 소득 금액이 더 많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단 요런 게 있어요. 우리 의료비 세액 공제나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소득 공제, 이쪽은 일단 조건이 하나가 있죠. 둘 다 총 급여액의 일정률을 초과해야 돼요. 의료비는 총 급여액에서 3%의 금액보다 더 많이 써야 그때부터 이제 세액 공제가 들어가는 거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총 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해야 그때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가죠. 따라서 만약에 2,500만 원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면 남편의 총 급여가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남편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 받겠죠. 25% 2,500만 원을 초과 사용한 분이 없으니까. 근데 부인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4천만 원이다 이러면 그 4천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다 보니 이 경우에는 2,500만 원의 신용카드가
그 1,000만 원보다는 높으니까 부인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득이 더 적은 쪽에 배우자로 몰아서 사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이 소득을 비교해가지고 적은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뭐 원칙적인 그 유의사항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홈택스에 보시면 이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딜 들어가 보시면 되냐면 여기 여기 홈택스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탭이 있어요. 그 중에 편리한 연말정산이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메뉴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에서 비교를 해 보려면 일단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먼저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단계로 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는 메뉴는 왼쪽에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여기 메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통 하셨을 거예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나 이런 것들은 하셨을 거고, 예상세액을 계산하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 한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요렇게 총 급여부터 입력해가지고 쭉 밑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입력한 다음에 예상세액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숫자는 제가 임의적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상세액을 계산하기까지 하고 나면 다시 앞에 화면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 보시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에 절세 안내 보기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 화면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요 화면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배우자하고 배우자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조회하면 배우자 팝업이 뜨거든요. 거기서 선택하고 절세 안내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양가족 목록조회 해가지고 어느 누구한테 부양가족을 넣었을 때 본인하고 배우자 중에 어떻게 세금이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지금 국세청 화면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본인한테 부양가족을 넣었을 때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증감액이 없겠죠. 근데 요거를 바꿔가지고 배우자한테 만약에 넣었을 때 본인은 여기서 소득공제가 빠지니까 인적공제가 빠지니까 세금 내야 될 게 증가하겠죠. 증가하는 게 15만 원 증가했다. 근데 오히려 이 부양가족을 배우자에 넣었더니 배우자는 세금이 45만 원이 줄어들더라. 이러면 당연히 여기서 45만 원이 줄고 15만 원이 느니까 이 부부 전체적으로 보면 3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결정은 당연히 이 배우자 쪽으로 이 부양가족을 넣는 걸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 맞벌이 근로자에 대한 절세 안내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보시면서 사용을 해 보면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맞벌이 부부가 정확하게 가장 최적의 조합의 교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